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입니다. BIB 방송 지한스님입니다. 오늘은 음력으로도 22년 12월 28일입니다. 목요일 정축일 소날이고요. 벌써 1년 중 19번째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탄생화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소나무가 오늘의 탄생화입니다. 탄생석은 안 불리고 나이트, 1월달 탄생석 가렛, 탄생목은 느릅나무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났던 일들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안타까웠던 일입니다. 1999년 1월 19일 삼척에서 신혼 부부가 외삼촌집을 방문하다가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강원도 삼척시 한 비포장 도로에서 정형구와 한준이가 현대 그랜저 승용차가 먼지를 날리면서 추월했다는 이유로 엽총을 발포해 신혼부부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제12게이지 슬러그탄이 사용되어 피해자는 잔인하게 사망했고요. 이 사건 때문에 산탄총의 슬러그탄 해외 수입, 소유, 판매, 구매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당시 현대 엑셀트 승용차를 운전하던 가해자 정형구 36살과 한준이 33살은 피해자의 현대 그랜저 승용차와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주범 정형구는 자신의 차가 추월당하자 갖고 있던 엽총을 발포하여 운전 중이던 피해자 남편 김우정 28살을 살해했으며 남편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부인 장일란 27살에게 다시 발포해 부인까지 사살을 했습니다. 2000년 대법원은 주범 정형구에게 사형,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지만 살인을 저지르지 않은 공범 한준이에겐 살인 방조 협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형구는 현재도 사형수로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공범이었던 한준이는 2005년 만기 출소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있어 생일이 맞는 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택견이 있습니다. 태권도는 아니고 택견요. 네, 우리나라 마지막 택견군 송덕기 씨 생일입니다. 호는 현암이고 1983년에 신한성과 함께 중요 무형문화재 76호 택견의 초대 예능 보유자가 됐습니다. 10대 시절부터 택견을 수련했으며 일제에 의해 금지된 후에도 택견을 잊지 않고 간직해온 덕분에 광복 이후 새 제자들에게 택견이 전수되어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인 1893년 1월 19일 현재의 서울 사직공원 옆 필운동에서 관리였던 송태희의 2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13살부터 친형에게 3년간 택견을 배웠는데 제법 하는 것을 본 아버지가 16살부터 필운동에 살던 당대의 유명한 택견꾼 이모에게 보내 배우게 했습니다. 그리 이래 이모로부터 또래 10여 명과 함께 택견을 배우며 우대 택견을 전수받았습니다. 택견뿐만 아니라 활쏘기, 축구 등 다양한 체육 활동을 접하고 노래도 한가닥 했다는 소문이 있는 걸로 봐서 오늘날로 치면 다재다능한 한량 예능인이 모습을 간직한 사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제가 택견을 금하고 다른 택견꾼들이 자신의 기회를 잊었으나 송덕기만은 어떻게든 택견을 간직했음은 어찌 보면 운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가 없었다면 오늘날 택견이란 것은 기록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판타지 속 무술로 남을 뻔했습니다.
1987년 7월 23일 서울 적십사병원에서 사망하셨습니다. 광주 광역시에 출생한 배우입니다. 박광정입니다. 아쉽게도 2008년 12월 15일 사망했습니다. 연극 연출가이기도 하죠. 1980년 연극 배우로 첫 데뷔를 했고 82년엔 뮤지컬 배우로 데뷔한 그는 1992년에 영화 명자 아끼꼬 소나로 데뷔를 했습니다. 같은 해 1992년엔 연극 마술 가게로 연출을 하면서 연극 연출가로도 데뷔를 했습니다. 2008년 4월에 대중매체를 통해 자신이 폐암에 걸렸음을 고백했고요. 2008년 12월 15일에 사망했습니다. 향년 47세였습니다. 목소리로 유명한 배우 신영일입니다. 방송인 겸 아나운서이죠. 1973년 1월 19일에 서울에서 태어났고 건국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죠. 1997년 KBS 24기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한 뒤 KBS 여러 프로그램을 전진하다가 2007년 KBS를 퇴사하며 프리랜서를 선언한 이후 여러 방송사에 활동하고 2019년 9월 9일 신안산선 착공식 행사 사회도 맡았습니다. TV에만 잘 안 나오지 행사의 제왕으로 각종 행사의 사회를 잘 맡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시원시원하고 귀에 잘 들어오는 발성법을 가지고 있어서 특히 현장에서 강점을 발휘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KBS 소속일 때도 행사 섭외가 어마무시하게 왔다고 합니다. 제주 KBS 소속일 때는 지자체 행사 진행을 많이 맡았고요. 모교인 건국대학교 서울 캠퍼스는 입학식의 진행자이기도 합니다. 피겨 스케이트 선수입니다. 최다빈입니다. 2000년 1월 19일 여자 피겨 스케이팅 선수입니다. 5번의 한국 피겨 종합선수권에서 은메달 3개와 동메달 2개를 차지했고요. 2015년서부터 2016년 주니어 피겨 그랑프리 대회에서 모두 동메달을 차지하는 성과를 올려 주목을 받았죠. 이후 시니어 무대인 2016년 4대륙 선수권에서 8위, 2017년 대회에서는 5위, 2018년 대회에서는 4위를 차지하며 꾸준히 순위를 높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시니어에 데뷔한 2016년 17년 시즌엔 초반 부진을 딛고 2017년 동계 아시안게임 일본 삿포로에서 개최된 대회에서 대한민국 선수 최초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열린 2017년 세계 피겨 스케이팅 선수권 대회에선 탑 10에 오르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싱글 티켓 2장을 확보하는 저력을 발휘했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선 김연아 이후 역대 최고 성적인 7위에 올랐습니다. 2022년 말에 열리는 동계체전을 끝으로 현역에서 은퇴를 선언한 선수입니다. 오늘 우리 곁을 왔다 가신 분, 길 맞는 분 한번 보겠습니다. 스님입니다. 다송자 금명보정선사입니다. 다송자는 차를 쓰고 송광사를 송자를 씁니다. 송광에서 차를 다루는 사람 이렇게 스스로 읽혀서 금명보정선사입니다. 1861년 순천에서 태어나 유학을 익히다가 15세에 송강사로 출가하게 됩니다. 스님의 법표는 보정, 법명은 금명, 자호는 다송자로 한국 다도의 중흥조 초의 선사와 범의 스님으로 이어진 선교유를 전수받은 대종장이십니다. 보정 스님이 저술한 다송시고에 천여 편의 시를 남겼으며 그중 70여 편은 차를 노래한 시입니다. 스님은 다성 초의 선사의 제자 범의 각인 스님으로부터
법맥과 차맥을 이어받아 스스로 차를 마시는 송강사 스님이라고 다송자로 칭했습니다. 스님은 1930년 음력 1월 19일 열반에 드셨죠. 다음은 우리나라의 그 롯데타워를 일으킨 신화를 일으킨 신격호 씨입니다. 1921년 11월 3일 출생해서 2020년 1월 19일 사망한 롯데그룹을 창업한 일본 대한민국의 기업인입니다. 1921년 경상남도 울산군 삼동면 둔길이 양산 신시 집성촌에서 아버지 신진수와 어머니 김필순의 5남 5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신진수 씨는 재력이 있었으나 그의 친척에 의하여 신 회장의 선치는 절대 돈 자랑을 하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941년 일본으로 건너가 1944년 선반 절삭 공구용 기름을 제조하는 공장을 세우면서 사업을 시작했으나 2차 대전 때 공장이 전수하고 말았습니다. 1946년 와세대 고공야간부 화학과를 졸업한 뒤 잠시 귀국했다가 다시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한국에선 말을 돌보는 일을 하다가 돈을 벌 작정으로 일본에 가기로 결심하고 부관 연락성의 밀항선으로 몸을 실었다고 합니다. 비누와 화장품을 만들어 재기에 성공한 뒤 껌 사업에 뛰어들었고 1948년 주식회사 롯데를 설립합니다. 1950년 제1 한국인이 많은 신족구의 껌 공장인 롯데 신족구 공장을 설립하게 됩니다. 59년 롯데 상사, 61년은 롯데 부동산, 67년은 롯데 에드, 68년은 롯데 물산, 주식회사 회밀이 등 상업 유통업으로 일본의 10대 재발이 됩니다. 2020년 1월 19일 서울 아산병원에서 입원 중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별세했습니다. 향년 97세였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남은 시간 아름다운 시간 되시고요. 추억 쌓으시고 오늘 하루도 무사한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